욕망은 움켜쥐도록 이끌고 의도는 실행하도록 하며 평온은 집중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일단 하나가 멈추었을 때 다른 것들도 완전히 멈출 수 있게 된다. 갈망을 멈추면 집착이 멈춰지고 집착을 멈추면 잘못된 자아 감각의 구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나아가 모든 활동의 중심 조직 원리인 자아라는 관념을 어느 순간 구성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무아의 태도가 된 거죠. 괴로움의 엔진을 멈출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 대상을 단지 경험하는 것이며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은 이에 대해 우리의 심리 반응이 더해진 것이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위협적인 사람이다와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위협을 느낀다의 차이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와 나는 지금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의 차이이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게 내 방식이기 때문이다와 다른 한편으로 나는 이 조건들 때문에 이러하지 만약 내가 이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다의 차이이다. 깨달음. 살아생전 열반을 이룬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붓다가 기술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심리적 변화에 대한 묘사이다. 아래 역사 속에 붓다가 깨달음 직후 자신의 성취를 묘사한 개송이 있다. 진실로 번뇌의 불을 끈 현자는 언제나 평안 속에 머물 수 있다. 어떠한 갈망도 그를 침범하지 못하니 불길이 꺼진 그에게 더 태울 장작이 없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진다. 고요 속에 지극히 평온하니 마음은 평화로운 길을 찾는다. 이 개송은 마음과 행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심오한 웰빙 상태가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심오한 웰빙의 상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반, 니르바나라는 단어는 본래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꺼졌다는 것은 탐욕, 분노, 무지의 불이 꺼졌다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세 가지 독. 탐, 진, 치, 탐욕, 분노, 무지. 그 세 가지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은 꺼지거나 사라지거나 억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급되던 연료가 차단된 것이다.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진정된 후 수행자는 모든 면에서 휴식 상태이다.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이 평온, 휴식, 편안함, 평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개송에서 반복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욕망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가질 수 없는 것이나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붙잡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건강한 삶의 발달에 필요한 애착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 애착이 끊어져 프로이드가 말한 평범한 인간의 불행을 넘어서는 것이다. 제가 이 책에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지난 영상 또는 제 SNS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데 제 아사나 동영상 올리면서 제가 읽은 책에서 감명받은 구절이나 제가 느낀 깨달음 같은 거를 인용하면서 글을 조금씩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깨달아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를 부처님이 필연적으로 오는 고통이라 그랬거든요. 생로병사. 근데 그거에 계속 끄달리고
일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받다 죽는 그 안타까운 중생들을 보고 출가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 많은 뭐 고행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설법하시고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것은 막 진짜 위대한 어떤 현인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막 영웅이 되고자 하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겪는 불행 그거마저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한테 안타까운 마음, 그 자비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지성적인 활동, 의식적인 활동, 뭐 명상을 하고 요가 수련을 하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뭐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돼도 좋죠.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겪는 불행, 누구나 겪는 그 평범한 인간의 불행을 넘어섭니다. 그거를 요가 철학에서는 비범함이라고 한 거예요. 비범하다고 해서 막 초능력 발휘하고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왜 겪는지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르는 그것을 벗어난 사람 스스로 수행을 해서 벗어난 사람이 바로 비범하다. 평범함을 벗어난 게 비범함이라는 거죠. 붓다는 가시를 뽑는 방법을 찾아내고 직접 스스로 가시를 제거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시를 뽑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나 초월적 존재의 힘을 필요로 하는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인간 고통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이므로 치유의 과정 역시 심리적이다. 결국 깨달음은 심리적 변화이다. 그것도 내 안목이 변하고 내가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오듯이 스스로 부화하듯이 진화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심리 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은 급격한 심리 변화이다. 의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직접적이든 경험적이든 간에 자연스럽게 의식의 성질을 정화시킨다. 내가 의식을 탐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식은 정화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의식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과정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적인 요소도 반드시 있지만 신적인 요소, 신성의 요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본다라는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러면 인간이 더 훌륭해진다는 거는 동물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요소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만 있어도 준법 심의는 되는데 그 중간보다 못할 때 동물적인 성향 많이 띠면은 그래도 감사하게 나라에서 잡아가잖아요.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위협이 된다고. 근데 인간의 모임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서 내가 잘 살아가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남보다 앞서가겠다고 하면 뭘 개발해야 될까요? 의식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이 당연한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요가 수련하는데 요가 철학해야 된다. 우리 제니 요가의 남다름은 그거다. 우리는 몸을 치열하게 쓰는 아시탄가 요가 하지만 아시탄가 요가의 그 근본 취지나 본질 자체가 의식 수준의 성장이다. 산매에 든다는 것 자체가 의식이 고도로 집중되고 몰입된 상태를 만들겠다는 건데 왜 몸만 그렇게
그거는 그냥 감각적 욕망 수준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내가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그거 쇼핑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아사나를 그렇게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구입하듯이 그 안에 들어간 너의 의식 수준, 그 안에서 너의 의식적인 노력, 애씀, 그리고 우리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그 지성적인 노력, 철학 공부, 책 읽기, 글쓰기, 그리고 공적인 말하기, 사적인 말하기보다 공적인 말하기,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 모인, 동물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남보다 앞서 나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 왜 책을 안 읽니?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의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의식의 성질을 정화시킨다. 이는 의식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과정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자고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중간자적 존재라서 어떤 성향을 더 많이 띠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역할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적 존재라는 거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정도 짐승 막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욕망에 가깝고 조금 더 본질이나 원리나 진리를 통찰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즉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주 미세하게 잘 살펴보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해놨죠. 의식이 함양되고 의식을 함양시키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보자고 모인 게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가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요가 수련을 몸의 감각, 재능, 그 쾌감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감각적 욕망으로 쇼핑하듯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가 수련에 반드시 의식을 함양시키는 요가 철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예요. 요가 수련의 최종 목표는 팔찌 요가, 우리가 말하는 그 아시탄가 요가의 삼매입니다. 삼매라는 것 자체가 훈련으로 길러진 고도로 집중되고 몰입된 뭔가 그냥 두지 않은 내가 훈련시켜서 함양시킨 아주 높은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몸을 통한 감각 경험이 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인적인 성장,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함, 이욕을 통한 독존이라는 요가 수트라에서 말하는, 요가 경전에서 말하는 요가 수련의 귀한 목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타 요가 수련이 그저 몸을 통한 놀이로 평가절하되고 요가 학계에서 진정한 요가 수련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가 수련은 남들과 경쟁하여 스코어를 내고 순위를 가르는 스포츠도 아니고 몸의 감각 경험과 재능을 추구하여 자신의 몸에 자만심이 가득 차는 자기애적 놀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가 자세를 성실히 꾸준히 수련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굴욕적인 삶을 넘어서기 위한 스스로 꾸려낸 건강과 행복으로 자기주도적인, 자존적이고 독점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삶과 의식을 함양시켜 전인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가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함양의 기본 바탕 텃밭이 육체의 건강이고 육체의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독존의 상태를 이루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타요가 자세가 개발된 것이지, 그걸 막 자기가 이 동작을 한다고 해서 뭔가 되게 우월하고 이 동작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막 굴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동작을 잘하는 사람을 막 우상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작을 하는 그 원리나 그 현상의 본질을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가 서커스로 전락하죠.